태양왕의 침실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했지만 사실은 가장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루이 14세가 잠들기 전 마시는 와인 한 잔, 그의 몸에 닿는 비단 옷감, 심지어 그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입술까지, 그 모든 곳에 죽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왕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고용된 경호원들조차 사실은 왕의 숨통을 조일 독약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1677년 파리 한 여자가 화형대에 오릅니다. 브랑빌리의 후작 부인.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와 두 남동생을 독살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상속재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녀가 죽기 직전 광기의 어린 목소리로 외칩니다. 나만 죽는다고 끝날 것 같나? 이 파리 시내 절반이 나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이 한마디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귀족들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 죽어나가는 이유, 젊은 상속자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이유,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가루가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경시청장 라레인이는 왕의 명을 받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는 파리의 어두운 뒷골목을 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불리는 한 여자를 찾아냅니다. 이름은 카트린 몽부아쟁, 사람들은 그녀를 라부아쟁이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집 마당을 파헤치던 수사관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흙 속에서 나온 건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구에 달하는 갓난아이들의 육골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점술가에 불과한 여자의 마당에서 왜 아이들의 뼈가 쏟아져 나온 걸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녀가 체포된 후 패턴낸 고객 명단 때문이었죠. 내가 입을 열면 베르사유 궁전은 텅 비게 될 거야. 라부아쟁의 장부에는 프랑스 최고의 귀족들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공작, 팩작, 그리고 왕의 최측근들까지. 그들이 그녀를 찾아온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눈엣가시 같은 남편을 죽이기 위해, 혹은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그들은 독약을 상속 가루라는 은밀한 이름으로 부르며 쇼핑하듯 사갔습니다. 라레인이 경시청장이 기록한 수사보고서에는 당시의 처참한 상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단순히 독을 사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깊은 밤 검은 천을 두른 제단 위에 낯으로 누워 악마를 불렀다. 그곳에서 갓 태어난 아이들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며 자신들의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 실제로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이 상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괴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고 동물의 피와 아이의 피를 섞어 마시며 금지된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른바 검은 미사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될수록 라레인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루이 14세가 가장 총애했던 여인 몽테스팡 후작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라부아쟁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 묘약이었습니다. 왕의 음식에 미세한 독을 섞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자신만 바라보게 하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새로운 젊은 애첩들이 나타나자 그녀의 욕망은 광기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검은 미사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왕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사탄에게 영혼이라도 팔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녀는 제단 위에 직접 누웠고 그녀의 몸 위에서 사제는 아이의 목을 그었습니다. 라부아쟁의 딸이 법정에서 쏟아낸 증언입니다. 베르사유의 진정한 안주인이라 불리던 여자가, 왕의 아이들을 낳았던 여자가 사실은 왕을 저주하고 있었다는 사실. 루이 14세는 이 보고를 받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안고 잠들던 여인이 사실은 자신에게 독을 먹이고 있었다니요.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 전복 음모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루이 14세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이 수사 기록을 모두 불태워라. 단 한 글자도 남기지 마라. 왕은 직접 바로 앞에서 수천 장의 증언록과 수사보고서를 불태웠습니다. 몽테스팡 부인의 죄를 덮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라부아쟁을 포함한 36명은 화형당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죄질이 무거웠던 고위귀족들은 조용히 추방되거나 가벼운 처벌만 받고 사라졌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덮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진실도 함께 타버렸을까요? 몽테스팡 부인은 이후 궁전의 한 구석에 유폐된 채 비참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밤마다 촛불 수백 개를 켜두지 않으면 잠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이 제물로 바쳤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왕의 기록을 불태웠음에도 불구하고 라레인이 경시청장이 몰래 숨겨둔 요약본이 수백 년 뒤에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귀족이 훨씬 더 끔찍한 방식으로 왕을 살해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양왕 루이 14세. 그는 이후 죽을 때까지 기미 상공 없이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고 잠든 순간에도 칼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왕궁은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감옥이 되어버린 것이죠. 독약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파리 시민들이 남긴 일기장에는 여전히 이런 의문이 적혀 있습니다. 마녀들은 화형당했지만 그들이 만든 독약은 여전히 베르사유의 찬장 속에 숨겨져 있다. 오늘 왕이 마신 와인은 정말 안전한가? 욕망이 권력을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이 끔찍한 연극은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형태만 바뀐 채 지금도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아직도 그날 밤 베르사유 지하에서 정확히 어떤 의식이 치러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사실은
이 사건 이후 프랑스 왕실의 급사 사건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역사는 정말 사실입니까? 역사 미스터리 옹고지신이었습니다.